자, 우리 118회 우리 실무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진산업이고요. 제조 도소매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3월 15일 당사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마케팅 부서의 직원인 김세무의 퇴사로 퇴직금 500만 원 발생했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80만 원 이체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용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가고 80만 원 나가고 이때를 대비해서 모아놨던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얼마가 나갔다는 거예요? 420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퇴직금이 충당부터 잔액이 있으면 여기 와야 되는데 잔액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퇴직급여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마케팅 부서니까 이게 800번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날짜 3월 15일 가셔서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금액 500,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게 얼마고요? 80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하였다. 42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4월 30일 당사는 4월 영업부 사무실 청소비에 대해서 아래에 세운 계산서 받았다. 자, 1년간 연초에 자, 지금 날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짜는 몇 월입니까? 4월인데 연초에 성급비용 회계 처리한 게 있대요. 그럼 단기 비용이 아닌 그 나중에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성급비용. 그러면 이 성급비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무슨 처리해야 되는 거죠? 청소비에 관련된 건물관리비 처리해야겠네요. 그래서 성급비용이 지금 1년분을 다 처리했으니까 몇 개월치에 대해서 4개월치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건물관리비 처리하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 우리 프로그램 메인 매치 점프로 가볼까요? 메인 매치 점프로 가셔서 우리 이거를 51번 과세죠? 예. 생산서 수취한 불공이 아니니까 날짜 4월 30일이고요. 자, 51번 과세 가서 건물 관리비 청소. 그쵸? 사무실 청소. 자, 금액은 우리 20만 원이고요. 이 받은 만큼이 이제 성급비용이 비용으로 도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청소, 전자 혼합으로 가셔서 자, 건물 관리비로 수정. 자, 몇백 번대로 800번대로 수정하시고 대변에 우리 성급비용이 아니라 성급비용에 우리 상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네. 하고 자, 이번에는 5월 23일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사채를 자 960만 원으로 할인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사채 발행비까지 발생한 문제.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하던 사채를 발행하던 중간에 주식 발행 비용이나 사채 발행 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예, 원래 있었던 그러한 주식의 평가 금액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같은 평가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사채를 갚아야 될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라고요? 96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원래는 4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현금이 얼마나 나왔기 때문에 3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가 70만 원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입력해 볼게요. 5월 23일 가셔서 대변에 사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액면금액 넣어주셔야 되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발행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발행금액에서 아예 사채 발행비 떼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930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 따로 현금 처리하셔야죠. 얼마? 30 처리하시고 이 차액이 차변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입력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6월 12일
제조부서에 직원 회식을 하고 옛골식당 지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가 되자니까 이것도 이제 법인카드 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관련해서 지금 220만 원 있고요.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자, 지금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가셔서 카드 매입이니까 57번 카과로 가고, 예, 식당 직원 회식. 자, 금액은 공급 대가로 220만 원 넣어줄 거고요. 거래처는 식당. 자, 신용카드사는 지금 보시면 롯데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롯데카드 확인 눌러주시고, 자, 분기해서 카드 눌러줄게요. 4번 눌러주시면 미지급 롯데카드 이렇게 뜨고요. 예,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마무리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엔터.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부속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자, 7월부터 9월이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예, 거래처 명생략하라고 되어 있고,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속서류만 작성을 하는 건데, 기준 환율 나와 있고요. 자, 매출 내역 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수출 실적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건 무슨 수출이에요? 직수출이죠. 우리가 그 유형 16번을 입력하는 직수출이고, 얘는 수출 실적 명세서에 바로 반영합니다. 바로 반영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선적일자예요. 선적일자.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인식 기준은 선적일자잖아요. 우리가 그 국제거래에서. 그래서 선적일자 환율을 보셔야 돼요. 얘는 1350원. 7월 20일이니까 1350원. 얘는 7월 26일이니까 1380원을 요 각각의 금액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일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기타 영세율인데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수출이에요? 그쵸, 영세 매출이죠. 몇 번? 12번.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그럼 지금 보시면 외화 입금 명세서 증명서가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 금액이 나와 있고 지금 발급 일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공급 일자가 있죠. 그럼 해당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환율을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공급 일자 환율을 보셔야죠. 얼마? 1,400원으로 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0%가 적용되는 영세율 적용 거래라는 거죠. 따라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는 요 괄호 1번, 2번 모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뭐만? 요 직수출만 여기 1번만 여기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입력을 하시면, 자,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가셔서 부가세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그대로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고요. 예, 수출 신고 번호를 직접 입력하십니다. 33852 22458 225X 엔터. 이렇게. 자, 선적일자 2024년 7월 22일 통화코드 F2 이용하셔가지고 미국. 자, 환율은 20일의 기준 환율로 얼마 입력하셔야 됩니까? 1,350원 입력하셔야 되고, 외화는 우리 얼마예요? 10만 달러. 그래서 1억 3,500만 원 나오고요. 거래처 코드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빼고. 자, 두 번째 85220 28 129820X. 자, 날짜 2024년 7월 26일 마찬가지로 미국 US 달러 넣어주시고, 환율은 26일 환율이니까 1,380원. 외화는 몇 달러냐면 2,000달러. 그래서 276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닫기 누르시면, 네, 저장하셔야죠. 저장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요 내용이 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자동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7월부터 9월이었죠? 7월부터 9월 자동 반영돼야 돼요. 불러오기.
전표 데이터가 없었죠? 예. 그러면 전표가 있으면 자동 반영되는데, 직수출 금액이니까 그대로 우리 아까, 그걸 보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럼 볼게요. 수출시 명세서 가셔서 7월부터 9월에서 도전 데이터 불러오시고요. 자, 금액 얼마입니까? 예. 1억 3,776만 원. 1억 3,776만 원. 요거를 어디다 입력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오셔서 요 직접 수출에 1억 3,776만 원 넣어주셔야 되고. 예. 근데 이 영세율 거래에 뭐가 있다고요? 그쵸. 우리, 간접 수출도 있다 그랬어요. 간접 수출. 그런데 지금 간접 수출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간접 수출이 아니네요. 뭐에 의한 간접 수출이에요? 국내에서 외국법인한테 한 거니까 이거 세무관세 발행 대상 아니네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 외화 입금 증명서가 발행된 거였네요. 그쵸? 예, 그래서 아까 내국신용장으로 착각했네요. 그럼 여기 쭉 보시면, 국내에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국내에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한테 공급한 거. 예, 이것도 뭐랑 유사하다. 수출에 효과가 있다. 외화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냐면 30만 달러이고요. 자, 며칠 기준으로 우리 공급일자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1,400원. 보면 얼마? 4억 2천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십니다. 1,400원에 대해서 4억 2천만 원을 입력하시면 금액이 5억 5,776만 원.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는 이건 내국 신용증 관련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이렇게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그 용역은, 제가 또는 용역은 또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광진흥법에 따른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새로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외화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 영세율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저장. 닫기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2024년 제2기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누락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겠대요. 자, 지금 신고 기한은 1월 27일까지고 이거 알아야죠? 2025년에 수정 신고하고자 한다. 자, 누락된 자료가 다음과 같고요. 일반 과소 신고니까 우리 10% 적용하겠네요. 미납일수 19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입 및 추정표 입력은 뭐하고 생략하고, 자,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까지 입력하고, 나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서 얼마를 납부했다라는 추가 자진 납부의 내역서까지, 신고서까지 작성하시오. 수정신고 사유는 매입, 매출, 누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보시면 먼저 10월 15일 날, 자, 외상 제품 매출을 누락했어요. 얼마에 대해서 40만 원, 400만 원에 대한 40만 원 누락했고, 자, 신용카드 결제받은 제품 매출, 두 개 제품 매출 누락한 거죠. 얼마에 대해서 200에 대한 20만 원. 그래서 지금 부가세 얼마 누락한 거예요? 60만 원 누락했고. 그런데 지금 12월 13일 날, 자, 개별 소비세 대상 5인승 승용차에 대한 불공제 내역이네요. 이건 뭐예요? 불공이죠, 불공. 세무에서 받았어요, 불공.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에서 받았지만 뭐다? 불공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누르주고 정기신고 아니고 무슨 신고다? 수정신고다. 1차. 자, 그럼 뭘 수정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뭘 수정할래?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제품 매출하고 세무에서 발급한 거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1번을 수정해야죠. 1번. 얼마를 더 입력하셔야 돼요? 3억 8천이 아니라 3억 8,400이라고 넣으셔야죠. 그래서 세액이 얼마가 되게끔 3,840만 원 되게끔 입력하셔야 되고. 자, 신용카드는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추가로 얼마? 200만 원하고 20만 원 입력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고정자산 매입이죠? 예,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우선은 세무관세 수치비를 넣습니다. 얼마를? 2,500하고 250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정신고 늘었분은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아래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줘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2,500 있다. 그리고 250 있다라고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내야 돼? 가산세 내야죠. 예, 수정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여기 가산세는 여기 26번에다가 클릭하시면 우리 템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일반 무신고로 들어가야 되고, 일반 무신고인데 지금 매출세액이 아까 60만 원이었고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여기서 6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산세 내야 되는데 원래 그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10%죠. 10%. 그러니까 60만 원에 10%니까 얼마 내야 돼? 6만 원 내야 되는데, 자, 지금 19일이니까 1개월 이내에 내는 거니까 감면율이 90%입니다. 그렇죠? 즉 60만 원에 대한 일반 과소신고는 몇 프로인데 10% 가산세 내야 되는데 감면율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90%이기 때문에 오히려 1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6천 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다 6천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들어가셔서 여기도 얼마 입력하시고 60만 원 입력하시고, 자, 당초 납부 기한 그대로 넣겠습니다. 2025년 1월 27일, 2025년 2월 15일, 19일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2,508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8,508원. 확인 누르면 이게 가산세가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과표 명세로 가셔야 돼요. 과표 명세 가셔서 지금 보면 요거 지금 제조 도소 매업에서 우리가 지금 판매한 게 3억 8천이 아니라 지금 카드 매출 포함해서, 즉 신용카드 세무계산서 발급한 거는 400, 신용카드 200해서 600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3억 8,600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3억 8,600이라고 넣어주시고 나오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해서 나오시고, 여기까지는 그쵸? 예. 예, 나오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 금액은 우리 어디서 또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 가보시면 부속명세서 여기 3모듈 보시면 여기 과세표준 수정신고한 거에 대한 추가 자진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우리 조회를 조회 기간 10월부터 12월이죠. 그리고 수정 차수 1 해서 보시면 우리 1월 25일 최초 신고일, 그래서 좀 최초 신고 나오고 이제 수정 신고 이거 나오죠. 예, 그래서 수정 신고에 얼마가 증가됐었죠? 아까 600만 원 증가했었죠. 600만 원 증가했었고, 그래서 세액도 3,860이었고, 요 가산세 나왔던 금액 계산한 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 금액 8,508원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8,508원. 8원 엔터 쳐서 넣어주고, 그리고 공제 감면세액은 그대로 동일하게 2,705만 원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기납부세액은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다? 60만 8,508원이다. 예, 요거를 넣어주는 문제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저장. 좀 서식이 우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추가 자진 납부 서식이 조금 수정신고 사유를 집어넣는 데가 지금 안 보이네요. 저는 내려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넣어야죠. 그러면 예. 메인 매출 누락, 메인 매출 누락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닫기 누르시고. 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보다 우리가 이만큼 더 내야 된다까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닫기. 자, 결산 갈까요? 결산 우리 12월 31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
자, 로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4만 달러가 결산일 현재 회계 처리. 지금 외화 부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외화 부채. 자, 지금 보시면 4만 달러에 대한 장부의 환산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 5천만 원에 대해서 4만 달러로 나눠주시면 환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1,250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단기말 환율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50원이 하락했네요. 자, 부채가 하락했네요. 자, 그럼 44만 달러 곱하기 50. 얼마가? 200만 원이, 자, 부채가 하락하면서 오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 자, 먼저 외화 장기 차입금 차변. 자, 거래처는 로건이에요. 거래처 넣어줘야죠. 얼마? 200. 요게 바로 뭐예요?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0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자, 2번. 자, 당사의 인사부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1년치 임차료를 3월 1일에 1,200만 원 지급하고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면 단기 비용에 대해서 처리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단기 비용이 몇 개월치입니까? 10개월. 왜냐면 3월 1일부터 언제까지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차기 비용은 2개월치만. 그러면 지금 1년분에 대해서 1,200이니까 월 10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이 단기 비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차료 1,000만 원, 대변에 기존의 선급비용 감소 처리합니다. 얼마? 1,000만 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차변에 임차료, 당사 인사부니까요. 800번대 임차료 1,000만 원, 대변에 우리 선급비용 1,000만 원 처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 예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정기 예금은 나의 자산이고요. 단기 차입금은 나의 부채입니다. 자, 자산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고요. 자, 부채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자, 지금 날짜를 보시면, 발생 일자를 보시면, 먼저, 정기예금은 지금 단기분이 11월, 12월에서 몇 개월치에 대해서 2개월치에 대해서 요 금액 1억 5천에 대한 곱하기 3.5% 하고 2개월치만 인식하는 게 단기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그쵸? 자, 지금 단기 차입금은 요것도 같이 보셔야 해요. 이자 지급일이 지금 2024년부터 11월 30일에 한번 있었죠. 그러면 단기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2024년 12월분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5% 하고 12분의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겠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요 이자 수익부터 인식을 해볼까요? 자, 대변에 이자 수익. 자, 지금 1억 5천 곱하기 3.5% 하고 단기분 12분의 2개월 하면 얼마예요? 87만 5천 원. 그게 바로 무슨 수익인 거죠? 미수 수익인 거죠. 못 받은 미수 수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이 있는데 지금 11월 30일 날 단기분 1분 줬어요. 그럼 단기분 인식하지 못한 건 1개월치만.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4.5% 하고 12분의 1 하시면 22만 5천 원. 대변에 이거 못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급 비용으로서 부채로 계상한다. 이 문제. 이건 조금 계정 과목을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자액이 90만 원 있다.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직접법으로 다 빼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은 이제 상각 후 잔액이라고 상각을 한 잔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개발비 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가 5년인데요. 자, 2022년부터 했대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가 지금 3년 차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용 연수가 1, 2, 3, 4, 5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상각 내용 연수는 몇 년? 3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잔액이 얼마니까? 90만 원이니까 매년 얼마씩?
30만 원씩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요. 어디 가셔서 요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쭉 내려보시면 우리 무형자산 생각비 여기다가 30만 원 넣으시고 전표 추가하셔도 되죠. 자, 나오셔서 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중소기업의 생산직 사원 김소라. 자, 지금 총급여 3천만 원 당사 2024년 5월 1일 입사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자, 아래 자료와 관련하여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을 다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기본문제 대상자 아니어도 부라고 입력하라는 거죠. 부라고.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여자이고요. 자, 지금 배우자가 있는 상황. 요때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 되죠. 50만 원 부녀자 공제 되고요. 50만 원 되고요. 또 생산직 근로자인데요. 자,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죠. 그럼 월정액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 비과세, 연장 근로 비과세가 있죠. 생산직 근로자 얼마까지? 240만 원까지. 그럼 생산직 근로자를 여로 1번으로 해서 여로 돌려놔야지 나중에 급여자로 입력할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또 중소기업에 입사한 거기 때문에 감면을 우리가 5년 동안 90%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것도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고. 자, 배우자 입력하겠습니다. 이선율은 근로소득자인데요. 총급여가 700이에요. 500만 원 초과하니까 부로 입력해야 되고, 자, 이소율하고 이지율은 어리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하실까요? 사원 등록하셔서, 자, 지금 우리 몇 번을 입력하게 되냐면 107번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7번. 자, 성명은 우리 김소라. 자, 주민번호로 입력하겠습니다. 930701217527. 자, 입사 연월일은 2024년 5월 1일. 자,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 들어갔고요. 거주자고, 국외근로 아니고 단일세율, 부도, 부, 생산직을 여. 3천만 원 이하이니까 연장 근로비과세도 여. 총급여 얼마로? 2,800. 넣어줬고요. 자, 주소는 생략. 자, 우리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입력할 거 없고요. 그쵸? 네, 입력할 거 없고, 자, 다른 건 없는데, 우리가 뭘 입력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면받는 거 있었잖아요. 감면받는 거는 우리 어디 가서 입력하셔야 되는 추가사항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감면 여부 11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고요. 감면 기간 그대로 입력합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 감면율은 90으로 입력하시고, 요거는 직접 우리가, 급여 입력 시에 감면하겠다로 입력하겠습니다. 감면율. 네. 자, 병역은 아니고 넘어가고, 그쵸?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완료.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양가족 명세 입력해야 되죠. 예, 본인이고 부녀자를 여로 돌려놓으시는 거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우리 배우자 입력합니다. 배우자 3번으로 입력하시고, 이름은 이선율. 내국인이고 주민번호로 입력하겠습니다. 901025166754. 자, 배우자고요. 배우자지만 부로 넣어야죠. 예, 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자녀는 다 4번을 입력하죠. 이소율. 그리고 이소율. 자, 우리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230124901325. 자, 20세 이하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8세 이상만 자녀세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8세가 안 됐죠? 이소율, 이지율도 안 됐죠? 지율. 예, 요즘 유행하는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쵸? 21101049 06326.
20세 이하로 자동 반영되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기.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2번. 자, 10월분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소득 자료 작성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마감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까지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반기별 신고 특례 대상자가 아니고 정기분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정희 그런데 지금 세전 금액으로 되어 있죠. 세전 금액. 네. 그러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래서 101번으로 이정희. 자, F2 이용해서 자문.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내국인 주민번호 95110129841335 눌러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102 남주역 소득 구분에 가셔서 미디어 콘텐츠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국인 들어가셔서 주민번호 0004283548-719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네, 내려가고 닫기 누르시고 어디 가셔서 사업소득 입력해야죠. 예. 자, 우리 날짜는 10월분에 대해서 지급 연월일이 자, 지금 10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월 30일로 가시고 F2 이용하셔서 이정희 불러오시고 자, 귀속 연월은 10월이었죠. 2024년 10월. 자, 지급액은 그대로 525만 원. 예, 넣어주시면 금액 뜨고요. 자, 나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F2 이용하셔서 남주역 불러와 주시고 남주의 기속 연월도 10월 그리고 지급액은 387만 5천 원 3.3% 반영된 금액까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요 금액이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끔 내용을 보면 날짜는 10월이고 귀속기간도 지급기간도 10월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사업소득 2명에 대한 27만 3,750원 뜨고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눌러주셔야 돼요? 예, 마감 눌러주셔야 돼요. 마감 누르고 전자신고로 가셔서 날짜 10월로 해서 조회하셔야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제작 눌러주셔야 되고 비밀번호 11345678 11345678로 8자리 설정하고 홈택스로 바로 합니다. 가서 X 눌러주시고 처음에는 찾아보기로 찾아봅니다. 파일 들어가고요. 확인 형식 검증하기 1234567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저작 파일 제출 자, 여기 접수되었습니다. 닫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을 했고요. 바로 우리 호두전자 법인 조정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호두전자로 회사 변경 반드시 하시고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을 잘 입력하셔야 되는데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액 입력할 때는 한도 계산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매출액은 요 금액의 합산액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액 합산 금액을 적어 놓으셨다가 그 금액이 반영되게끔 입력하시는 건데 자, 먼저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지출액 보시면 지금 500번대와 8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자, 지금 법인카드 사용한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인카드 사용한 것 중에 요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요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죠. 한도 초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경조사비여도 그쵸? 경조사비여도 어쨌든 안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요 광고 선전비에는, 파이브분대 광고 선전비에는 당사의 제품을 증정한 거예요. 현물에 대한 기업무 추진비 있다는 거죠. 기업무 추진비. 자, 근데 지금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는데요.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거죠? 큰 거를 얘기하죠. 큰 거. 그래서 우리 580으로 보면 안 되고 얼마를 봐야 돼요? 880으로 봐야 한다. 880으로 봐야 한다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기업무 추진비 우리 조정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 가셔서 기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가셔서 먼저 불러오기로 내용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은 25400 더하기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상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액 합산된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기업무 추진비 제조 들어가 있는데 다 지금 반영됐네요. 예, 미사용 금액으로 다 반영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판관비에 대해서도 지금 10만 5천원 반영돼 있네요. 신용카드 미사용에. 예, 반영돼 있고 뭐만 우리가 불러오면 되냐면 판관비에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만 불러와서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 얼마 낸다고요? 880 낸다 그랬죠? 더 큰 금액 낸다고 했어요. 원가하고 시가 중에. 그리고 880에 대해서 총 초과 금액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값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 네,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이 조정 등록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조정 등록. 그래서 여기다가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얼마예요? 42만 9천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763만 2,400원. 기타 사회 유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 자, 닫기 저장하시고요. 저장.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몇 프로를 한다? 1.5%를 한다. 요 대손 실적률은 우리가 대손율 1%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요 큰 걸로 해야 되죠. 예, 세부 다음에 최소화가 되도록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전기유월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우리 무슨 법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총액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유보 감소 세무 조정 해줘야 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얘가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된 단기 대손 내역이 지금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 내역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7월 15일 날 300만 원에 대한 상계 처리한 내역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상법에 따른 이거는 이제 대손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 550만 원 있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천만 원 있죠. 자, 지금 채권 잔액으로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은 5억 있고 미수금 잔액은 3,500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그러니까 대손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유보, 송금 불산시킨 게 있는데, 그러면 유보된 거는 아직까지는 대손 충당금인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남아있대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500만 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이 어디에 더해져야 되죠? 여기에 더해져야죠. 5억에 더해줘야 되죠. 500이. 그래서 5억, 5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잔액이. 세무상 잔액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 대손세 관련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손금 관련해서. 자, 지금 먼저 대손금 이번 연도에 그 처리한 게 지금 700만 원 300만 원 있었잖아요. 그거 입력해야죠. 몇 월 며칠 날? 7월 대손금 조정 15일 날.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대손 사유는 우리 소멸시효 완성이었고요. 자, 금액이 300이었죠. 근데 얘를 무슨 처리했다고요?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다 넣어주시고 지금 부인한 게 아니라 모두 시인하는 거죠. 여기서 시인에게 넣어주시면 되고 엔터.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채권 잔액 바로 외상 매출금부터 넣어주면, 자, 지금 채권의 잔액이 얼마가 있는데, 5억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에 부인한 게 있어서 500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합계액이 얼마가 되게끔, 5억 500이 되게끔 넣어주셔야 되고, 자, 미수금은 그대로 얼마 입력하시면 됩니까? 3,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 설정률이 기본율하고 실적률 중에 큰 건데 실적률이 얼마기 때문에 1.5%기 때문에 여기다 1.5% 반영하셔야 되고, 자, 지금 단기 회사 계상액이 여러분 얼마나 돼 있냐면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 550만 원 이거 넣으시면 되죠. 550만 원. 550만 원 넣으시면 되고, 요 지금 보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만약에 T 계정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그냥 우리가 회계처럼 쓴다면, 자, 지금 이렇게 T 계정 그렸을 때 전기 대손 충당금이면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죠. 그럼 기초에 넘어온 게 얼마가 있어요? 800 있죠. 800만 원.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런데 단기에 설정한 게 있죠? 얼마? 550만 원. 자, 그럼 기말의 잔액이 얼마래요? 2,050만 원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한 게 얼마 있었죠? 단기에 300이 있었죠? 대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무슨 법으로 총액법으로 다 지웠다고 치고, 뭐로 지웠다고 치고, 총액법으로 다 지웠다고 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즉, 단기에 지금 얼마를 설정했는데, 550을 설정했는데, 추가로 얼마를 보충하면 2050이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50에서, 2050에서 빼기 550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우리 장부상 기초전에 아까 1,800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 있었죠? 800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800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조정 등록액 하셔서 등록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40만 원.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40만 원. 자, 이건 유보 발생이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평가 규정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 그리고 요 과다한 200 전기에 과다한 200은 단기에 바로 유보 감소로 이루어집니다. 금 과다한 200 금액 얼마? 800에 대해서 우리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저장. 자, 3번 다음의 자료에 의해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하는 거. 가산세액은 뭐 내야 될 거 안 내고 그러면 이제 가산세 내라 이렇게 약간 징벌적 성격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 법인 조정에서 여기 세액 계산 신고서에 보시면 가산세액 계산서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가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고요. 지금 이거는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건데, 먼저 복리후생비. 지금 1,150만 원인데 건당 3만 원 초과하고 간이영수증 수취한 거죠. 그럼 제대로 된 영수증 수취하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지출증명서로 미수취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1,15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 2% 해서 얼마 내야 돼요? 23만 원 내야 되고, 그렇죠? 넘어가셔서 우리 지금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거 원래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9월까지 내야 다음 달까지 내야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12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0.25%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쭉 내려와 보시면 크게 해야지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간이지급 명세서 여기 있네요.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미제출 금액
자, 얼마입니까? 간이지급 명세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미제출. 이런 걸로 가네요. 미제출 금액 얼마? 2천만 원. 네, 그래서 2.5%. 0.25. 그래서 얼마? 5만 원 계산돼야 되고, 또 우리 아래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명세서 작성하지 않은 거, 제출하지 않은 거 얼마래요? 1,200만 원에 대한 우리 가산세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쭉 내려오시면 요 밑에 있어요. 1,200만 원에 대해서 네, 12만 원. 그래서 총 얼마? 네, 40만 원을 우리가 가산세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찾아서 넣어야겠네요, 여러분. 예,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예. 그래서 요즘 간이지출 명세서 지난번에도 말문제로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장. 닫기.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과 을을 작성하시오. 작성하는 순서는 을부터 작성하고 갑을 작성해야겠죠. 자,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유보의 소득 처분을 한 내역들을 관리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잘 보셔야 되죠. 먼저 전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요 기말 잔액이 바로 기초 잔액으로 넘어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건물 관광산업비 한도초과, 차량 운반구 관광산업비 한도초과, 선급비용 150만 원, 평가이익 마이너스 200만 원을 각각 다 입력할 거고요. 기초에다가. 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뭐만 골라내야 되면 유보만 골라내야 돼요. 그 유보만. 자, 그런데 이제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잖아요. 자, 그리고 건물 관광산업비 한도초과는 유보이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처분했대요. 그러면 이건 유보가 뭐 한 거예요? 유보가 지금 없어진 거죠. 예, 없어진 감소, 유보 감소. 예,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입력하실 거고, 지금 차량 운반구 관광산업비 한도 초과와 우리 뭐에 대해서 선급 비용에 대해서도 전기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면서 전기에서 우리가 부인했던 거가 그 원인이 없어진 거니까 얘도 다 우리가 감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갑자료니까 을자료부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하셔서 을표. 잠깐만요. 왜 들어와 있네요? 불러오기랑 불러올까요? 불러오는데 그냥 다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예. 그래서 먼저 건물 등 건물 감가상각 한도 초과. 이제 우리가 지금 기초부터 넣기로 했죠? 기초 잔액이 얼마예요? 650만 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입니까? 350만 원. 지우고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있었죠? 얼마? 150만 원 있었고, 자, 지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죠? 마이너스 얼마? 200만 원 있었습니다. 자, 요거 기초 잔액은 어디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지금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말 잔액이 단기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해서 650, 350, 150, 마이너스 200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럼 단기 중 증감 이걸 보셔야죠. 자, 지금 먼저 2024년도에 보시면 이 법인세 비용은 해당되지 않고, 자, 건물관광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단기에 또 있어요. 그럼 단기 증가액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350이 또 있는 거죠. 또 있는 거고, 또 전기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있었는데 얘가 처분됐대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감소돼야죠. 얼마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고, 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었는데 얘가 뭐가 됐대요? 매각하면서 그 원인이 없어졌죠. 그럼 얘도 350만 원이 감소하는 거고,
자, 전기에는 성급 비용이었지만 단기가 도래했으니 더 이상 성급 비용이 아닌 단기 비용이겠죠? 그럼 얘도 단기 비용이니까 150만 원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을표는 마무리되는 거고요. 을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초잔액이 950이었는데 단기의 증감 변화를 반영했더니 기말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900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갑표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갑표에 을표에 있던 금액이 그대로 950에서 900으로 증감 변화가 지금 반영이 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자본금하고 이익여금에 그대로 요 기초잔액하고 기말잔액을 넣으실 건데요. 자, 기초잔액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2억. 자, 그럼 기말잔액이 3억이 됐다는 건 증가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니까 1억이 됐다는 거니까 1억을 여기 넣어주시면 3억이 되겠죠. 3억. 증가로만 반영할 것. 자, 그리고 이익여금도 그대로 1억 5,400이고 지금 2억 5,500이니까 여기서 요 금액 차감하면 얼마를 입력하시면 됩니까? 1억 100? 1억 100? 1억 100이네요. 1억 100. 이렇게 하면 2억 5,500만 원. 그래서 이 증가로 우리가 다른 자본의 증감 변화도 여기 갑표에서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래 요 내용이죠. 자,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대충 계산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자,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은 장부에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세법상에 보니까 세법상에 더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얼마가? 107만 원, 지방소득세는 10만 7천 원. 그러면 이제 증가액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보시면 법인세에다가 증가액에다가 얼마? 107만 원. 그리고 여기 지방소득세도 10만 7천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주식 출자 지분에 대한 양도 명세서까지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기업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누가 팔았냐, 누가 양수했냐, 양도했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지배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세법에 또 적용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지배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두전자는 근데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이고요. 예, 무액면 주식은 발행하지 않고 모두 보통주이고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3,000원이고 변동이 없다. 그리고 주식수의 변동 원인은 양수도 외에는 없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김바로 변우석만 주주였고요. 각각 95,000주, 5,000주가 있었는데 자, 2024년 말에 보니까 주주가 임솔이 한 명 더 들어왔고 지금 김바로의 주식수가 95,000에서 7만으로 25,000주를 양도했고 변우석은 지금 만주가 증가했으니까 양수했고 임솔도 양수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고사항 보시면 김바로는 2014년 5월 31일 날 변우석에게 만주, 임솔에게 15,000주를 양도하였다. 자, 지금 세명이 없고 올바른 주민번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년도 불러오기 메뉴를 사용하시오. 요거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조정 가보시면 여기 주식 등 변동상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불러오기네요. 전년도 불러오기. 예, 불러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입력하시는 건데 자, 지금 김바로가 주식수가 몇 주였는데 95,000주였는데 지금 양도를 했죠. 몇 주를? 25,000주를. 이렇게. 예, 25,000주를 양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변우석은 자, 지금 5,000주가 있었는데 그쵸? 5,000주가 있었는데 만주를 양수했죠. 양수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왔죠. 추가로 누가 들어왔냐면 임솔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죠. 자, 우리 개인이고요. 자, 주민번호가 950531215647 종료. 자, 그래서 양수했죠.
몇 주를? 15,000주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김바로가 25,000주 감소한 게 누구한테 갔는지가 이제 지금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내용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죠. 또, 우리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는, 자, 여기 보시면, 양도 명세서, 그쵸? 이 양도 명세서에서 양도일자가 언제입니까? 2024년 5월 31일이었죠. 5월 31일이었고, 언제 취득했던 거였죠?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금액이, 그 총수가 25,000주였죠. 25,000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양도 명세서니까 말 그대로 양도한 내역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내용만 입력하시고, 원래는 이분이 기초 지분율이 몇 프로였는데 95%. 와, 완전 최대 주주. 그런데 지금 주식수가 좀 줄어서 지분율이 70%. 그래도 완전 최대 주주죠. 예, 완전 최대 주주고. 네,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죠. 예,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닫기.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118회 전산세무 1급 실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